샬롬. 오늘도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먼저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벌써 2023년도도 이제 다 갔네요. 12월 달 이제 달력 한 장을 남기고 있는데, 이제 12월 달도 이제 벌써 3분의 1이 지나갔네요. 마지막 3분의 2 남았는데, 이번 달에는 아마도 많은 행사들이 있을 텐데, 교회적으로는 아마도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니까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크리스마스가?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을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냐, 여러분들 아마도 백화점이라든가 지하철 같은데 가봤을 텐데, 올해는 특이한 트리들을 봤을 겁니다. 아마 올해 처음으로 저도 본 것 같은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트리를 해놓고 마이데 뭐라고 써있던데, 나의 소원을 빈다, 소망한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게 백화점마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트리를 해놓고. 그러니까 다른 올해는 또 사실상 그것도 안 되지만 산타를 많이 해놨었잖아요. 그것도 아니야. 또 지금은 무슨 소녀하고 이런 그림 같아요. 희한한 그림인데 그런 걸로 돼 있어요. 지하철에 가도 그렇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이상한 나라가 됐어요. 지금 완전히 기독교를 모독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지금 만연돼 있어요. 지금 이게 완전히 이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 달에는 24일날 아마 크리스마스 이브로서 각 교회들 행사할 텐데,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그걸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크리스마스에 그 진면모를 보여줘야 된다. 교회만이라도. 세상에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바랄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어요. 지금 점점 이상하게 지금 돌아가니까. 그게 왜 그래요? 예수께서 재림 마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급속도로 지금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크리스마스 하면은 기독교의 정통성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그걸 확실하게 교회에서 해야 된다. 교육적으로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행사 준비도 그냥 막 다 바빠가지고 그냥 정말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별의별 행사만 하고 얼굴에다가 그냥 무슨 먹칠을 하고 옷을 희한하게 입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말 예수님이 탄생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날을 진정한 교육을 통해서, 성경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능통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능통은 못하더라도 성경을 몇 번씩 읽고 성경의 뜻이 저런 게 아닌데 나만이라도 잘 지켜야겠다. 그 정도 되려면 이렇게 스터디를 통해서 서로가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뭐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 신학 공부를 한 사람도 잘 몰라요. 솔직히 깊이 안 파면 그냥 학교만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들은 솔직하게 잘 몰라요. 신학을 그래도 공부를 뭐 20년 이상 한 사람, 성경을 지금 골똘히 판 사람들, 그걸 또 해석 과정에서 또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스터디를 통해서 정말 성경의 그 말씀 한 기절 한 기절이 어떤 뜻이 있는가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스터디 모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잘 지켜야 된다. 교회를 잘 지켜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 25장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더 골똘히 한번 해보자고요. 13절에 보니까 며칠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더라. 가이사랴에 왔더라.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러 날 거기 있은 뒤에 확실히 정상화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요. KBS. 제가 모든 뉴스를 다 챙겨보거든요. 제가 오늘 KBS 뉴스에서 굉장히 깜짝 놀란 뉴스를 봤어요. 자, 어떤 뉴스를 봤냐면요. KBS가 부정선거를 보도합니다. 친구 여러분. KBS가요. 보시는 것처럼 KBS가 부정선거를 보도했습니다. 2022년 총선 진상촉구 대규모 삭발식이 열렸는데 그와 관련된 보도를 KBS가 해준 겁니다. 친구 여러분. 야, 이거 장족의 발전 아닙니까? 친구 여러분. 윤석열 정부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였던 KBS가 사장이 바뀐 이후에 정상화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정상화 과정에서 이제는 부정선거까지 보도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들이 뭐라고 하던 간에 좌파들이 뭐라고 하던 간에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내면요 모든 것이 정상화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진, 우리 KBS 사장이 바뀌는 그 가운데 방송 정상화되는 가운데 좌파들이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마치 윤석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는 것처럼 마치 윤석열 정부가 독재 정권인 것처럼 좌파들이 얼마나 난리버거지를 부렸습니까? 그런데 뭐 했습니까? 그 얘기 싹 무시하고요. KBS 사장 바뀌니까요. KBS가 이제는 부정선거까지 보도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번 총선을 치를 때 있어서도 더 나아가 베스도가 바울의 사건을 왕에게 밝히 알리며 이르되 벨릭스가 어떤 사람을 결박해서 남겨두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남겨두었는데 누가 왔다고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왔대요. 어떤 후에? 며칠 후에. 어떤 후에? 그러면은 며칠 후에라면은 12절로 가야 돼요. 이에 베스도가 공회와 협의하고 응답하되 내가 카이사르에게 청혼하였느냐? 카이사르에게 내가 갈지니라. 그리고 밑에로 14절로 오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스도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지금 베스도가 바울의 사건을 왕에게 말했다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반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어떤 사람을 결박해서 나한테 남겨두고 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그리빠 왕과 누구? 버니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버니게가 누구이기에 베드도 총독에게 문안했나? 이 아그리빠 왕이라겠잖아요. 이 사람은 아그리빠 2세예요. 그리고 버니게는 누구냐? 그의 누이예요. 누이. 여동생이죠. 그러니까 누이. 그럼 이 아그리빠 2세 왕과 버니게 두 사람이 왔다겠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아그리빠 왕 1세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그리빠 1세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 할아버지는 누구냐? 할아버지는 아리스토텔레스 손자예요. 손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헤롯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헤롯. 읽었을 거예요. 헤롯왕. 그렇죠? 헤롯왕. 헤롯왕의 증손이래요. 헤롯왕의 증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신약에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보니까 한편 헤롯왕 시대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2절에 보니까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 때에? 헤롯왕. 헤롯왕이래요. 그러면은 방금 우리가 보았던 곳 헤롯 대왕의 증손이었대요. 헤롯 대왕 증손. 누가? 아그리빠 2세가. 아그리빠 왕 2세가. 지금 누구? 어떤 사람? 13절에서 나온 것처럼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라고 되어 있잖아요. 버니게가. 아그리빠 왕. 이게 헤롯 대왕의 증손이라는 거예요. 헤롯 대왕의 증손. 이 사람이 누구에게 왔다? 베드도에게 왔다. 이 헤롯 왕은 경력이 참 많아요. 경력이. 로마의 클라우디오 황제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실에서 성장했고 23세 때 AD 50년에 클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유대의 갈기스의 왕으로 임명받았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클라우디오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 헤롯 빌립의 관할이었던 지역, 어디냐? 아크라 지역을 다스리게 했어요. 이렇게 이 사람은 경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클라우디오의 총애를 받았던 이 아그리빠 2세 왕이 또 지금은 또 어디예요? 이 베드도가 누구 대신 지금 팔레스틴의 가이사랴의 총독으로 왔죠? 누구 때에? 네로 때, 네로 황제 때. 네로 황제가 있기 전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벨릭스. 벨릭스 뒤를 이어서 온 사람이 베드도인데, 베드도는 누가 임명한 사람이라고요? 네로 황제가 임명한 사람이에요. 베드도는.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도 이제 총애를 받았던 이 왕도 네로 황제에 또 임명을 받아요. 네로 황제에. 클라우디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네로에 의해서 이 사람이 갈릴리 지역과
함께 다리게아와 디베리아, 베리아 성읍과 거기에 속한 14개의 지역이죠. 마을이니까 마을 지역을 관할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그렇게 임명을 해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 아그리빠 왕이. 권력이 막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지금 어디에 왔다? 베스도에게 가이사랴로 방문을 했다. 그리고 버니게도 왔다겠죠. 버니게. 그럼 버니게는 또 누구냐? 참 이때나 지금이나 참 이놈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근친상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불륜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버니게는 누구냐? 버니게는 그의 누이래요. 그의 누이 동생으로서 한 살이 적어요. 아그리빠 왕의 누이 여동생이죠. 한 살 적은 여동생인데 이 사람과 같이 왔다고 했잖아요. 이 여자가 그 다음 누구냐? 결론적으로 그의 마누라도 아니고, 그때 하여간 같이 살았어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근친상간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들었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철학자 필로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좀 알 거예요. 필로라는 사람 우리 얘기 들어봤잖아요.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필로라는 사람. 옛날에는 뭐 소크라테스니 필로니 뭐 또 뭐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필로의 조카, 철학자 필로의 조카 마르쿠스와 약혼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갈기스의 왕이며 그녀의 삼촌인 헤롯 빌립과 결혼한 여자였었어요. 그런데 그 결혼한 그 남편이 헤롯 빌립이 죽어요. AD 48년경에 죽어버려요. 그 후로 이제 누구와 사는 거예요? 아그리빠 2세 왕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근친상간이 아니냐라는 말이 돌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이죠. 근친상간의 소문이 퍼지자 이 버니게는 그런 소문을 막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요. 누구와 결혼을 하냐? AD 63년에 길리기아의 볼레모 왕과 결혼을 했어요. 볼레모 왕과. 그런데 그 후에 또 이것도 이제 불륜인데, 로마 장군, 아마 영화에서도 많이 봤을 것 같은데, 티투스라는 황제 있잖아요. 티투스 황제. 영화도 아마 그 기독교 영화에 보면은 옛날 그런 영화에 유명하잖아요. 티투스. 결혼을 했다가 해지나 솔직히.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의 부인이 되었었는데, 그 어떻게 돼요? 황제가 되자 이제 그 로마의 황제가 되잖아요. 워낙 티투스 이 황제도 나쁜 짓을, 어쨌든 그가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와. 누구와? 버니게와 헤어지게 돼요. 이런 삶을 살았던 게 바로 이 여자인 거예요. 이런 문란한 생활을 했던 아그리빠 2세 왕과 버니게, 이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뭐 근친상간을 했던 거예요. 근친상간. 그들의 관계도 일단락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티투스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부터 그렇게 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거 보니까 참 누구 생각이 나냐. 어젠가요? 안희정이라는 자 어떤 자예요. 충남 도지사였지 아마. 맞나? 어쨌든 간에 세종시 있는데 그쪽에 그가 도지사 안희정이 문재양 때 감옥 갔잖아요. 그 누구요? 수행비서 여자와 불륜을 저지른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불륜인데 그 여자는 불륜이 아니고 뭐 안희정한테 성폭행 강제로 당한 거다. 뭐 위계에 의한 성폭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이 그 자기 권력으로서 손을 댔다는 것도 위계에 의한 성폭행이라는 거잖아요. 그냥 불륜인 것 같은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불륜이든 성폭행이든 나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3년 6개월인가 살고 나왔잖아요. 지난번에. 그런데 며칠 전에 뭐 양평에서 뭐 자기네들 뭐 지지자들하고 뭐 같이 했던 사람들하고 아마 무슨 뭐 썼나 봐요. 근데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3년 반 동안 내가 감옥살이 했으니까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다. 성폭행 범이 아니다. 이렇게 그게 저기에 나왔어요. 신문기사에. 이런 좌파들이 저런 놈들이라고 주사파들이. 아니 성범죄를 저질렀으면 그게 범죄자지. 감옥살이를 살았으니까 범죄자가 아니다? 자네들이 저렇게 성적으로 범죄적으로 모든 범죄를 저렇게 아무시험도 않게 저지르는 놈들이에요. 저것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그런 사람들입니까? 저 좌파들이 다 그래요. 대학생 시절 20대 때 남녀가 막 한 방에 호수숙 해갖고 막 이놈 저놈 이 여자 저 여자 막 돌아가면서 그 지랄 혼방했던 것들이라 사상 자체가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런 범죄를 수치스럽게 생각 안 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니 그다음 살인범이 살인을 저질렀어. 그래갖고 뭐 5년에서 7년 8년 뭐 길게는 뭐 10년을 살고 나와서 그다음 살인자가 아닙니까? 그다음 조두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네. 조두순. 그럼 왜 사람들이 자기네 동네에 이사 오는 걸 한 게 민주당입니다. 자, 다음 기사 보여주세요. 자, 안희정. 더는 죄인 취급 말라. 이제 더는 죄인 아니다. 왜냐? 이미 여자 비서를 강간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이미 형기를 마치고 나왔으니까. 정말 세상 편리하죠. 그래놓고 여자 비서를 강간해서 징역 3년 6개월 감옥에 있다 나온 새끼를 저렇게 1박 2일 동안 워크숍 하면서 꽃받침 문의하고 병신들 아니 병신들? 네? 강간범 여비서 강간범 네? 그래놓고 경기도 양평의 한 펜션에서 저렇게 지지자들과 모였는데 당당해집시다. 더 이상 죄인 취급은 안 됩니다. 라고 이지랄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막 강간해도 되는 사람 그런 거를 막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이게 바로 민주당의 수준입니다. 여비서 강간해도 그냥 우리는 이미 3년 6개월 처벌받고 나왔으니까 아무 죄 없어요. 이지랄. 그러면 조두순도 징역 12년 받고 나왔으니까 아무 죄 없어요. 이지랄하는 거랑 똑같은 게 바로 민주당이 하는 짓입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이 아까 이미 한번 불이익 받았으면 더 이상 부적격 안 된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 이 민주당이 그거 뭐 이미 죄값 다 치른 사람들은 부적격한 거 아니다. 그러면 조두순이도 징역 12년 징역 마치고 나왔으면 죄값 다 치른 겁니까? 네? 도대체 민주당 이런 쓰레기 민주당 내년 4월 총선 여러분들 반드시 심판해 주시길 바라고요. 부부싸움 하는 바람에 무단 외출했다. 이게 말이 돼요? 그거 전자발찌 이거 아무 소용이 없네. 40분 동안
전자 발찌 끊고 어디로 도망가도 모르겠네요. 예? 말이 됩니까? 징역 12년 살고 이게 얼마나 화가 나냐면 초등학교 여학생을 납치해서 강간하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상태로 몸을 망가뜨린 개자식입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반대를 하고 막 시위를 하고 데모도 해요? 범죄자가 아닌데? 아니, 살고 나왔잖아. 그러면은 어느 동네에 살인자가 있었어. 살인자가 살인을 저지른 거, A라는 사람이 살인을 저지른 거 알아. 그래갖고 자기 이웃집을 몇 명을 죽이고 감옥 갔다 자기네 옆집으로 이사를 왔대. 그걸 알으면은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살고 나왔으면 범죄자가 아닌데 왜 못 살게 해? 왜 우리 동네에는 못 오게 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저 좌파들이 주사파들이 저런 사람들이라고요. 성의식도 없고, 죄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불륜은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재정 보라고, 이재정. 불륜을 그렇게 저질러 놓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국회의원 하면서 저렇게 당당하게 다니는 거 봐요. 이놈 저놈한테 몸주고. 그때 그 이재정이라는 여자가 그게 불륜을 저지를 때 어떤 짓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할 때 황교안 총리한테 무슨 오방석 맞나? 어쨌든 그걸 막 황교안 대통령 대행한테 갖고 막 이렇게 앞에 가서 막 흔들면서 근데 그 오방석이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 전통 저기 아니에요, 그게. 그걸 갖다 그렇게 비하하고. 그런데 어떤 언론에서 그거를 교정을 안 해주고 바로잡지 안 하고 그대로 그냥 밀고 가는 거 봐요. 저 주사파들이 그런 놈들이라고요. 언론이고 뭐고 다 가짜라고요. 거짓 투성이. 하여간 좌익들이 그래요. 아니, 성범죄를 저질렀으면은 영원히 성범죄자인 거지. 죄값을 치렀다고 죄인이 아니야? 성범죄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 지금 번이계를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까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습니다.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 이렇게 불륜을 저질렀던 여자가 바로 번이게 아그리빠 왕 2세라는 거예요. 자기 여동생과 같이 살았으니까. 그리고 또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약혼했다. 파혼하고 저 남자가 결혼했다. 한 사람은 죽었지만, 죽고 나서 이제 한 거지만, 그 다음에 티투스하고,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렇게 하고 이제 티투스가 로마 황제가 되니까 버리고 간 거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한테 왔다? 베스도에게 왔다. 그래서 번이게가 아그리빠에게 와서 지금 뭐를 했어요? 방문해갖고 14절에 그들에게